해볼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2월 24일 금요일 밤에 전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1분이고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댓글 좀 볼까요? 스프레이님, 한동훈은 이런 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무슨 뻔뻔함으로 기자들한테 다 읽어봤냐고 되물은 거지? 그러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 한동훈의 화법이 원래 그래요. 한동훈 화법은요, 당장 그 옳고 그름이나 내용의 시시비비를 따져서 상대방한테 질문하거나 대화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점을 꼭 집어가지고 너 모르지? 라는 식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경우에도 뻔뻔스럽게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아유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동훈이 중앙지검 3차장 할 때였는데 그때 홍문종 의원 관련된 얘기를 질문했었어요. 홍문종 의원이 그때 그 학원 비리 학교 사학 비리 이런 거로 좀 수사를 받고 있을 텐데 제가 그때 홍문종 의원에 대한 수사 관련 질문을 하면서 과거에도 홍문종 의원이 여러 차례 그 수사를 받다가 도중에 빠져나왔는데 이번엔 제대로 하실 거 맞느냐 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홍문종 의원 과거에도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제법 돼요. 그 홍문종 의원 아버지가 뭐 조사 받은 적도 있고 뭐 근데 처벌은 뭐 제대로 안 받은 걸로 알아요. 여하튼 뭐 그런 게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동훈이 저한테 물어볼 때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내가 섬찟하더라고.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진짜? 진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근데 아니었거든. 자, 그런 화법을 잘 씁니다. 워낙에 그런 화법 잘 써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죠. 기자들이 그 170페이지나 되는 거 다 안 읽어본 거 너무나 뻔히 잘 알거든. 그러니까 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3000% 빠져? 네, 제가 방송 주제에서 또 3000% 빠졌죠? 네. 예. 쿨피님, 항상 반사 질문 화법 쓰나? 그렇죠. 한동훈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되묻죠.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회피하죠. 좀 야비한 거예요. 맞아요. 자, 히로에랑님, 똥문이도 하발이죠. 예. 뭐, 그렇습니다. 미루이천님, 취조합법이라고 써주셨네요. 자, 그렇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얘기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30페이지 이후 얘기를 좀 할게요. 자, 30페이지 이후에는 그럼 본론으로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왜 본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이 영장은 누구 영장? 이재명 영장. 그러면 누구 얘기가 나와야 맞는 얘기다? 이재명 얘기. 그런데 30페이지 이후부터는 누구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유동규하고 김만배 얘기가 더 많어. 도대체 이게 누구 영장이야? 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30페이지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앞서서는 등장인물, 그 다음에 그 배경 설명, 요게 대부분을 차지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이재명 얘기는 안 나오고, 유동규가 뭐 했다, 김만배하고 뭔 얘기를 했다, 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본론인 줄 알았더니 또 옆으로 센 거죠. 자, 못 믿으시겠다고요? 보여드려야죠. 뭐. 자,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누구 영장이야? 자, 보실까요? 자, 이제 30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업 추진 및 공모 관련 비밀 이용, 사업 추진 방식 및 공모 절차 등 관련 비밀 이용. 뭐 일단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지 공모 추진 같은 경우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언제 시작을 할 것이냐가 정해지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하튼 이것도 비밀을 이용했대. 물론 공고된 건 아니었죠. 공고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굳이 이게 비밀이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이때가 언제냐면 2013년 무렵이에요. 자, 이제 2010년 이전에서 2013년까지 올라왔네요. 많이 왔다, 그죠? 자,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서론입니다. 대장동의 이익은 언제 분배가 됐다? 2018년 이후에 분배가 됐어요. 따라서 2018년 이후에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2018년 내 얘기, 뭐 오래 많이 거슬러 올라가 봤자 2016년 정도부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건 언제까지 올라갔다? 2010년 때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2013년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2013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이상한 방면으로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영장이야 싶을 정도의 내용이 등장해요. 자, 이건 영장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유동규는 자, 시작부터 유동규가 등장하네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대.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이재명이 그러면 지시했다라는 사실관계, 이 얘기를 쓰려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재명은 유동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라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바로 그냥 뚝딱 이렇게 지시를 했다. 지시에 따라 이런 일을 했대요. 이것만 빼면은요, 사실은 유동규가 이런 일을 했다. 이 얘기예요. 자, 유동규, 여기도 유동규, 다 유동규가 한 얘기예요. 또한 유동규는 몇 년 몇 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한다? 남욱 정영학. 이재명 영장인데 유동규가 등장하고 남욱 정영학이 등장을 해. 이재명은 등장을 안 해요, 여기 또. 희한하죠? 자, 그런 부분은 계속됩니다. 자, 이게 한 40페이지쯤 되는데, 제목을 보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 가중처벌 위반 관련된 뭐 배임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어. 근데 진짠가? 본론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라고 돼 있다고? 결합개발 추진이야. 그러면서 대장동 1공단 공원화 결합개발 방식 결정 과정이 나와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배임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며. 근데 갑자기 의사결정 과정으로 같이 튀어가 버리죠. 다시 서론으로 돌아오는 거지. 앞에는 이재명 영장인데 유동규나 남욱, 정영학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이게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또 다른 서론인 거지. 대장동 사업은 말이야. 사실은 이재명의 배임이야. 요래놓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라면서 이게 원래 대장동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였거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자, 이게 이 부분이 몇 페이지? 이제 40페이지 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넘어갔나 했더니 다시 배경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제1공단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 배경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까지 왔다? 50페이지까지 왔네. 자, 50페이지면요. 전체 170페이지 정도 되는 영장 청구서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잖아요. 3분의 1까지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장인물 소개와 배경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오는가 했더니 갑자기 다시 또 빽빽 하는 거야. 본론으로 들어오는가 싶었더니 이재명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고. 본론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더니 다시 서론으로 다시 빠지고. 이게 몇 페이지? 이제 50페이지까지 왔어요. 50페이지 전체 3분의 1까지 왔는데도 이런 짓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하죠. 저 이거 보다가 승질 났어요. 아니 나도 나름 그 고급 인력이라고 이전 검찰이 쓴 공소장 나름 이렇게 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분석을 하려고 뭐라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배경 설명만 하고 있고 등장인물 설명을 하고 있고 아니 비밀 이용이 뭐 어때서 저기 행정기관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서 이미 국가가 여기 대장동은 개발해라고 해서 도시 계획이 나와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남시가 세부 방침을 정하는 게 그 대장동 개발의 원래 그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을 한다는 건 이미 나와 있었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영개발이면 뭐 민간업자는 아예 끼어들 그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아예 민간개발은 그 이재명 시장이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 그럼 방법은 뭐 민관 합작밖에 없었어. 공영개발은 추진이 안 되고, 그 당시 성남시가 되게 좀 이렇게 그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되게 재정이 안 좋을 때거든요. 성남시가 공영개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영개발 안 돼. 민간개발은 이재명이 절대 안 된다 그러지. 그럼 결국에 민관 합작밖에 없었어. 다른 방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쯤 할 거다? 그것도 뭐 대충 다 알지. 이재명이 자기 임기 중에 하겠지. 그걸 몰라? 근데 그거 알려줬다고 행정상의 비밀을 공개했다. 라고 문제를 삼아. 근데 뭐 어때서 그게 뭐 딱히 큰 문제가 되나? 원래 그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뛰어들 만한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색을 해보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업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하실 의향이 있어? 몇 군데 찔러보고 하겠다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나와야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색을 해봐 좀. 근데 그게 잘못이야? 여하튼 간에 그 얘기를 하는 데까지 그 얘기까지 하는 데니까 벌써 지금 전체 영장 청구서의 3분의 1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본론에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50페이지 무렵에 갑자기 의형제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갑툭튀 의형제 사건. 이 뭔 얘기다? 왜 정진상하고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의형제 맺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죠. 예. 그 의형제 맺은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의형제 얘기는 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하는 과정에서 그 유동규도 많이 뛰었겠죠. 근데 김만배도 좀 도움을 주고 그랬나 봐. 야, 우리 이재명으로 뭉친 우리 의형제 맺자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왜? 그게 이 사건의 본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관련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갑자기 또 의형제 사건으로 넘어가. 자, 많이 돌죠? 본론으로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그지?
또 갑자기 또 이번에 완전히 3,000%로 셌다, 그지? 예. 자,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지. 의형제 사건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는 그런 본론으로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또 한참 변죽만 울려요. 수용 방식의 사업 진행 결정 및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내정 경과, 계속 경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냥 경과, 예. 어떤 뭐 경과 단계, 무슨 일이 있었다. 사업의 경과, 이 얘기만 계속 설명해요.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 결정 경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민간업자들의 하나은행 등과의 협상 진행 경과, 5빌지 출제자 직접 사용 방안 마련 및 자산관리회사 설립, 공무 발표 이전 무자본 상태의 초기 사업자금 조달, 어쩌라고. 이익 확정 방안 및 다른 건설사 배제 방안, 이거 어쩌라고. 이거는 이게 대장동하고 이재명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이재명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재명이 배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다?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고, 김만배, 유동규가 성남의뜰을 어떻게 운영을 했다, 이 얘기지, 이게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이 알았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뭐 그 어떤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배경 지식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배경 지식이 계속 또 이어지는 거죠. 벌써 60페이지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0페이지까지 왔으니 이제는 좀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또 셉니다. 자, 수용 방식 추진 결정 이후 공모지침 주요 내용의 누설 및 공사와 성남시 적정이익 확보 조치 포기. 자, 이래가지고 와,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나 보다 라고 했는데 뭐가 나온다? 대장동 주민들의 반발 경과가 또 경과야, 또 경과. 어? 그러면서 또 딴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개발 사업 투자에 필요한 뭐 절차, 면탈을 통한 자본금 증자, 이거는 성남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김만배 얘기예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뭐 어쩌라고. 타당성 용역 진행했으면 되는 거지 뭐 이 수의계약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형식적이지?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를 해. 근데 어쨌건 이게 형식적이든 말든 간에 이거는 이재명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요건 다 유동규나 김만배나 이런 애들하고 관련이 있지 이재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해. 그리고 또 왜? 뭐? 주민들의 반발 얘기를 해요. 뭐 해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본론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옆으로 또 샜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은 자꾸 이재명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 김만배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이재명 영장 청구서에 잔뜩 쌓아놨어. 그죠? 별로 이재명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여기에서 뭔 얘기를 써놨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피의자 정진상, 유동규 이렇게 하나를 묶어놔. 그래서 세 사람을 같이 묶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해.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이 세 사람은 무엇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과 정진상은 실제로 한 게 아니고 유동규가 한 거야. 그런데 유동규가 정진상하고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한 묶음이야 라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유동규는 사실상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의 뜰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사실상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할 때도 사장의 지시를 안 받고 거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낸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사후 보고를 해. 자, 유동규가 지 혼자서 결정하고 사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후 보고를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범죄 의도를 드러낸 상태에서 보고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는 범죄를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해쳐먹으려고 합니다 라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동규가 많이 해쳐먹었는데 내가 해쳐먹으려고 작정했소 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숨기고 사후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이재명 대표의 문제, 이재명 대표를 문제 삼으려면은 애시당초 유동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재명하고 공모관계를 형성했다, 요 얘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도 공모관계를 갖고 있었다, 같이 범죄를 공모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저 나오는 부분이 보고했다예요. 보고했다는 거 가지고는 이거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보고를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보고는 다 해. 문제는 범행의 의도까지 공개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범죄 의도. 근데 그 범죄 의도가 공개됐다라고 하려면 함께 공모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공범이다. 나랑 누구랑 뭐 무슨 도둑질의 공범이다, 강도질의 공범이다라고 하려면 나랑 어떤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서로 강도질을 짜야지. 그래야지 이게 공모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알려줬을 때 이게 내 같은 공동 범행을 한 증거가 되죠. 애시당초에 둘이서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는 그냥 자신의 일종의 도피나 도움 요청인 거지, 공모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역시도 이재명 대표하고 처음부터 짰다, 범죄를 공모했다라는 증거라든지 그 사실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면은요, 보고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요 절대 이게 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유동규가 보고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재명도 공모범이다라는 식으로 같이 몰아갑니다. 더군다나 과연 유동규가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내용에 포함이 안 돼요. 유동규는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이만큼 되는데 우리 조금만 가져오고 우리 나머지는 다 저쪽에 줘버립시다 라고 보고를 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얻은 이익이, 대장동에서 얻은 이익이 총 9,500억인데 성남시는 1,800억만 갖고 나머지 7,000억 정도는 김만배 줘버립시다 라고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말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사이에 어떤 보고를 했다고 해도 이걸 공모관계로 볼 수는 없어요. 배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결국에 검찰은 유동규가 한 짓을 그냥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즉 유동규의 행위를 이재명의 행위라고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줄을 가지고 모든 행위를 이재명의 김만배와 유동규가 벌인 일들을 다 이재명으로 갖다 끼워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시작할 때 유동규하고 유동규와 정진상, 이재명은 이렇게 마음 먹었다라는 식으로 한 줄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유동규 얘기야. 나머지는 김만배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김만배, 유동규 쭉 나와요. 근데 그마저도 이 대장동 사건의 직접적인 부분하고는 이어져 있지 않아요. 이재명을 기소한 이유와 본질과 사건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계된 얘기는 아니야. 직접적으로 관계된 얘기도 아니고 이재명의 얘기도 아니고 유동규와 김만배의 얘기인데 그거를 주저리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몇 페이지? 60페이지까지 왔어요. 자, 60페이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본론에 안 들어왔네. 진짜 3분의 1을 전체 170페이지 중에서 60페이지면 진짜 3분의 1 이제 넘어섰다, 그죠? 3분의 1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도 본론까지는 안 들어와요. 자, 만약에 지금 검찰이 유동규의 행위를 곧바로 이재명의 행위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은 부장검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곧바로 검찰총장의 행위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뭘 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윤석열이 한 행위다. 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속으로 저거 한동훈 저거 저러는 거 살짝 윤석열이 시켰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의 행위를 윤석열의 행위라고 바로 법적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잖아. 부장검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갑자기 검찰총장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낙인 찍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은 뭐다? 별다른 근거 없이 유동규가 한 일을 다 이재명이 한 거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료제 조직의 특징을 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관료제 조직이 하여튼 간에 그 현대 조직 체계를 무시한 행동인 거죠. 이런 식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그걸 그대로 다른 데 적용을 해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거는 윤석열의 지시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짓은 윤석열하고 공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돼요. 그렇게 끌고 갔을 때 검찰은 뭐라 그럴까?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지들은 만약에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한동훈 장관 너 맨날 이렇게 막 깐족깐족거리는데 그 윤석열이 시킨 거지. 이제부터 우리 윤석열 욕한다? 라고 하면 한동훈 뭐라 그럴 거예요? 제가 깐족거린 거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 행동을 어떻게 대통령의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그죠? 그렇게 깐족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유동규의 행위를 이재명의 행위라고 어떻게 바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은 유동규가 한 거는 다 이재명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자, 여기까지가 몇 페이지? 네, 7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길다. 길죠? 여기까지가 70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한 지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정도 돼 가는데 1시간 반 동안 70페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70페이지 약 3분의 1의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70페이지인데 본론 들어왔나요? 본론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설훈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설훈과 전재수까지도 야, 이 영장 너무 부실해 라고 하는 이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전혀 없고 배경 설명만 잔뜩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한 경우에도 이재명의 행위는 없고 유동규의 행위만 잔뜩 있어요. 그러면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유동규의 행위는 정진상의 행위, 정진상의 행위는 이재명의 행위, 유동규는 정진상, 정진상은 이재명,
요래서 따라서 유동규는 이재명 이렇게 한 거예요. 유동규는 정진상, 정진상은 이재명, 유동규는 이재명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이렇게 한 거야. 3단 논법 오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재명의 행위라고 덮어 씌워야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하나로 묶어버린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전혀 내용이 없어. 심지어 영장에 포함된 내용조차도 갑자기 시리가 작동을 하네요. 자, 영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간 내용은 서로 모순이 돼요. 자, 지금까지 70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전부 다 서론만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3.1운동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다? 이제 성종을 지나서 이제 한 중종 관전까지 왔나 보네. 중종까지 왔나 보네. 연산군 중종 요때까지 왔다. 자, 이제 3분의 1 왔어요. 이제부터 또 3분의 1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 올 때까지 아직까지 본론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이재명이 묘했다는 얘기가 없어.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 본론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진짜 해야 될 얘기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는데 여기까지 이 70페이지까지 내용 중에는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더라. 상호 모순이 되더라. 어떤 부분이 상호 모순입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